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안정윤입니다. 네, 여러분 3월 학평을 제가 계속 뭔가 대비 TCC를 올리고 있으나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3월 학평에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들 진도를 쭉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로 보기 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아주 퀵하게 문제를 한번 후루룩 훑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2024학년도 3월 학평 대비인데 22년 즉 작년에 시행한 3월 학평 있죠. 적어도 걔는 한 번쯤 느낌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 선택 과목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첫 단원에서 지금 8문제가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는 둘째 치고 그래도 우리가 공통 과목을 한 번은 돌렸다면 제로를 한 번쯤 돌렸다면 많이 틀려도 공통에서 대여섯 개 이상 틀리시면 안 되고 한 큐까지 보고 계시다면 한두 개까지도 사실 안 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 자, 그래서 요 22문제만 되게 퀵하게 한번 쭉 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못 알아듣는 게 있거나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풀었던 건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시 제로 한 큐로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TCC 때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가 모의고사 1회차 올려드렸잖아요. 무료 모의고사 풀어보시기 전에 그거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 3월 학평 들어가기 한 3일 전쯤에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 전에 이런 것들은 공부가 좀 미리 되어 있어야 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보여드려요. 자, 이거 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아니까 작년 거거든요. 22년 시행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사실은 틀리면 안 되죠. 그냥 3 패밀리 애들이고 지수로 바꿔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요런 거 그냥 지수함수의 계산 같은 거 여기 지금부터 문제 번호를 다 써드릴 거니까 제로 한 큐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라고 혹시 못 푼 것들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문제를 싹 다 써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은 제가 뭐 굳이 봐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F' 미분법 알면 풀 수 있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2점짜리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고 등차 수열 문제인데 제가 한 7, 8번까지는 뭐 7번 정도까지는 그냥 거의 안 보고 넘어갈 거예요. AN이니까 얘 A4 나왔고 A7, A19 나왔으니 얘는 우리가 그냥 A 플러스 N-1D 등차 수열의 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 그래프로 찾는 문제 뭐 마이너스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이런 문제니 우극한이면 오른쪽 그래프 따라가고 좌극한이면 왼쪽 그래프 따라가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네 문제 푸는데 한 1분 3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진심. 자, 그 다음 얘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네. 근데 쟤네 계산한 게 2분의 1이다. 바로 보이죠? 눈으로도 풀겠다.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사인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동경 그리기 딱 해가지고 얘가 사인을 그렸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구나. 동경 그리기 기억하시죠? 각 하나 나오고 저렇게 사분면이 나오면 우린 동경 그리기를 한다. 키워드 제가 드렸던 건데 너무 단순한 키워드니까 제가 굳이 쓰진 않을게요. 3점짜리 문제 틀리시면 안 되고 얘도 뭐야?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변화,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F, A 플러스 1 마이너스 FA라는 식을 평균 변화율 보자마자 우리는 막 쓰게 될 텐데 얘의 값을 물었으니 이거 뭐야? 그냥 F 프라임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F 프라임 2분의 1 F 프라임 A다. 이렇게 나타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 자, 여기까지는 계산이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그냥 순수 계산식 줬고요. 그 대신 여기서 뭘 구해줘야 돼? 두 선, 뭐 곡선, 직선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0부터 여기까지일 텐데 얘 0부터 3까지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요 곡선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 직선 그래프를 구해줘야 얘에서 얘를 뺄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해? 3,3 지나는데 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니까 F'X 구해서 3 집어넣어서 기울기 구해서 요 직선 구해서 얘에서 얘 뺀 거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계산들이잖아. 그치? 긴장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긴장을 하시긴 할 거예요. 우리 첫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고3 돼서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긴장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긴장감조차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수능이라 생각하고 보라고 하는 게 그 긴장감도 연습이 되다 보면
그냥 그 맨날 느끼는 그 긴장감 그만큼의 상태로 수능을 들어가셔야지 모의고사니까 편하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물론 긴장을 하셨겠지만 1번부터 7번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잽싸게 풀고 좀 넘어가는 걸로. 자, 그 다음 이런 애들부터 이제 얘가 3점짜리 문제인데 사실 어렵지 않죠? 차분하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프나 그림 나왔다고 도형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얘 어떻게 풀어요? 얘 2코사인 AX야. Y는 1 줬지? 얘 그러면 1 주고 얘가 2분의 1이구나. 코사인 얘가 2분의 1이 되는 이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된다라니까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AX가 3분의 파이니까 3의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대칭이죠. 대칭성 이용해서 얘 빼면 3분의 4파이 나오겠네. 내가 굳이 일부러 여러분 다 풀어주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 건데 그 생각을 지금 같이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 나왔으니까 얘에서 얘 빼기 3분의 8이다. 3점짜리 문제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요 앞에 3점짜리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자 9번도 얘는 좀 쉽게 나온 편이야. 근데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잖아. 사실 8번까지 문제는 해석할 건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얘 일단 속도 VT가 나와 있어요. 근데 0에서의 점 P의 위치와 T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서로 같다. 이 말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위치를 구할 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쟤를 적분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될 텐데 저걸 그냥 적분해서 그럼 0부터 6까지 얘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내가 밑줄 친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각 t는 0일 때와 시각 t일 때 점의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는 위치 변화량이 나 기다리는 거니까 너네가 먼저 생각해야 돼. 위치 변화량이 0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말하는 건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t가 0부터 t가 6일 때 위치 변화량이 0이다라고 나오면 누가 뭐 풀어?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쟤 넣어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게 0 된다. 이러고 말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에서 위치와 위치가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 한 번 꼬아준 거잖아. 그냥 읽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량이 0이네 라고 했으면 굉장히 땡큐 아주 좋은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재료를 봤기 때문에 얼핏 그게 기억이 나면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냥 줄글 읽고 이러고 보고 계시지 마시고 위치가 같다. 위치 변화량이 0이구나. 생각해서 적분 한번 해주시고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요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무조건 양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저 VT 그래프 나올 테니까 VT 그래프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야겠다. 요렇게 가주시면 되는 문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로까지 보시면 솔직히 한 11번, 12번 정도까지는 적어도 11번, 많으면 12번, 13번까지는 안 틀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안 틀려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랐을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제로의 수투의 212번 문제거든요. 210이라 그래서 깜짝 놀랄 수 있지만 우리 제로 수원 수투는 300문제가 넘게 들어있죠. 다 봤으니까 얘들아 쫄 거 없어. 자, 이거 지금 합성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합성함수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일단 이 다시라는 표현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새로운 정의역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fx라는 애는 뭐야? 여기다 x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으면 치역 fx가 나올 텐데 걔는 fx 입장에서는 치역이지만 gx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해 주세요. 머릿속에 합성함수에서는 새로운 정의역을 찾아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얘 g가 겉함수기 때문에
우리 합성함수에서는 겉함수, 속함수 중에 누가 주인공이 돼요? 겉함수죠. 왜냐하면 이 겉의 모양을 결국 따라 그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데 fx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네. 그냥 우리가 아는 걸 쫙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얘 그럼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fx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 지금 보니까 살짝만 정리해도 이거 x 플러스 1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제일 작은 값 이거 뭐예요? 얘 k-1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fx라는 애는 뭐보다 무조건 크다? k-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내가 방금 쓴 새로운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럼 fx가 k-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네요. 이렇게 되면서 자, fx가 우리가 얘를 보고 있으면 치역으로 읽히지만 gx에게는 뭐다? 정의역이다. 그러면 gx 그래프 지금 3차 함수니까요. 제가 뭐 이거를 문제를 다 풀 건 아니니 그냥 내가 문제를 풀지 않음에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제 지금 이렇게 생긴 게 gx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어떤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겨서 이런데 k 플러스 1이 있으면 그 이후 것들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얘의 최소값이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k-1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최소값이 돼야 되고 이게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의미가 별로 없죠.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최소값이 어디냐면 최소값 2가 여기가 2예요. 왜냐면 이게 의미 있는 상황이지. 사실은 대강 찍어볼 수도 있어. 물론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보면 이쯤인가 싶겠지만 이건 유추할 필요도 없는 게 100% gx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극값에서 극대 극소의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고 극소값을 구해보면 여기가 2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찍 그어놓고 최소값이 얘가 돼야 되네. 근데 이 k의 최소값은 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k-1을 그었을 때 이 최소 2를 넘어가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이 직접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야.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k-1이 여기여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럼 최소가 여기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는데 여길 넘어가면 안 되죠. 딱 여기까지가 k-1이 가질 수 있는 값이죠. 최소값이죠. 더 내려가면 최소가 2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문제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합성함수 때문에 쫄 수 있으나 여러분 합성함수에서는 뭘 기억해라? 새로운 정의역이 어딘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gx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볼 수 있으니 물론 이제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 제가 합성함수 부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투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막 아주 복잡한 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치역과 정의역을 구분해서 어떻게 어디서 뭘 찾아내야 되는지 그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얘 비록 합성함수지만 10번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 이런 거는 쫄지 말고 도전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얘 같은 거는 꼭 하나씩 나오는 지수 로그의 문제인데 얘 지금 x는 k가 어쩌고 맞나? 근데 제가 얘 일단 복잡할 거야. 계산이 쉽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k 나왔지, a 나왔지, 뭐 사각형 얘의 넓이 나왔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늘 뭐예요? 제가 키워드 어떤 거 드려요? 일단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 없으면 이 교점들이 잔뜩 있고 얘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점들 A, B, C, D라는 교점에 대한 힌트들을 지금 얘네가 막 여기다 쏟아놓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교점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해라? 얘 좌표 설정해라. 좌표를 아는 것부터 하나씩 써보면서 시작해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지수로그 함수 부분은 더더욱. 그러면 A라는 좌표 설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얘 K니까 얘는 K, 어쩌고 라고 요 식에 대입해서 쓸 수 있고 근데 또 그러면 얘 8칸 차이라고 나와 있죠. A, B가 8이라고 하니까 그 Y값보다 얘 8 빼버리면 B의 좌표도 K, 어쩌고로 또 설정이 돼. 그러면 얘에서 이제 힌트가 뭐야? 2루트2가 나왔고 자 여러분 이 문제의 힌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쫙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랑 뭐 만나는 점을 각각 얘라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쩌고 해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BC가 2루트2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야?
여기 2루트 2란 얘기잖아요. 이게 2루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뭘 알고 있는 거야? 여기 2고 여기 2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B의 좌표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이용해서 8 빼서 얘를 구했는데 이 B의 좌표보다 왼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 C의 좌표인 거잖아? 그럼 C의 좌표 나왔죠? 그럼 C의 좌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나는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문제 눈팅하면서 읽지 마시고 옆에다가 괄호 열고 얘 몇 컴마 몇, 그래서 주어진 정보 몇 컴마 몇, 또 주어진 정보 이용하니 몇 컴마 몇 이렇게 계속 써나가세요. 처음에 안 보이더라도 몇 개가 써지다 보면 그럼 얘 때문에 얘가 구해지겠네? 이러면서 그럼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어느 순간 보일 텐데 그거를 좌표를 설정하지 않으시면 안 보여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무조건 교점이 나오면 좌표 설정을 한번 해봐라. 자, 그 다음 A가 2보다 크다인 상수 어쩌고. 자, 이 문제가 4점짜리 12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됐다 빨리 풀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막 hx가 f분의 g 이렇게 나오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거 생각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요. 최고창의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어렵지 않은 우리가 다 아는 2차, 3차 뭐 이런 애들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 뭐야 여러분? 우리 연속 키워드 뭐예요? 좌우함이잖아. 좌극한 우극 함수값이 같다. 결국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연속의 얘긴데 연속인 함수 hx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지금 이 hx라는 애가 자 이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최대한 생각해서 배운 개념들을 싹 넣어서 우리의 목적은 뭐야? fx 다 나와 있고 gx를 알아야 hx를 구하는 거니 결국에 이 gx를 구해보자는 얘긴데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닐 때 자 여러분 혹시나 이제 듣다가 제가 끝까지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석하는 것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모르시면 일로 돌아가시라고 제가 써놓는 거니까 반드시 다시 가서 우리 공부했던 거 확인하시고 필기 다시 보시고 강의 다시 들어보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얘 h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 그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가에서 이런 힌트가 나오지 않았냐. 늘 얘기하는 보기가 나오거나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나왔을 때 물론 우리가 합답형을 어려워하긴 하지만 얘는 문제이면서 너희에게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hx를 써볼 건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 인수분해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가 gx다. 이렇게 돼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얘는 gx인데 fx가 마이너스 x 뽑아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gx를 유추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유추를 해줄 수 있는 게 얘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x가 1이 아니다라고 준 이유가 그럼 뭐겠니? 여기다가 지금 1을 집어넣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모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니까 여기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그런데 연속인 함수 그런데 말입니다. 연속인 함수 이게 좀 안 되는데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x가 1이 아닐 때 1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과 여기다가 1을 찐으로 집어넣은 값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얘 뭘 포함하고 있으면 돼? 얘 x-1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있어가지고 얘 날라간 다음에 1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게끔 식을 바꿔주면 함수값 따로 구하고 요거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x-1을 포함하고 있네. 하나랑요. 마찬가지에 그럼 바로 딱 보고 얘 a에서도 안 돼. 왜? a는 2보다 커요. a가 2보다 크다인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얘는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지. a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여기다가 3 집어넣을 일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0 집어넣을 일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a는 2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일은 있어. 근데 원래 넣지 말랬지. 마찬가지야. 그럼 극한값은 a를 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 값과 a를 집어넣었을 때 찐으로 계산한 ha라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를 집어넣고 싶네. 거기서 나오는 값을 함수값이라고 말하고 싶네.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있으면 돼? x-a를 하나 포함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 그러면 일단 gx가 x-를 가지고 있고 x-a도 가지고 있고 x- 어떤 k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쓰면 되는구나. 자, 이 문제는 나쁘지 않은 이유가 제가 필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라고 하기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gx에 대한 힌트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결국엔 뭐야? 연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gx에 벌써 두 개의 인수를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얘기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냥 연속 이용해서 gx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만 판단해도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hx가 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사실 여기다가 2 집어 넣었을 때 2에서 끊겨 있으니까 걔네도 이어져야 h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럼 2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g2에 2 집어넣으면 2 넣으면 쟤 뭐 되니?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g2에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에 이거 몇이야? 맞나? 2 집어넣으면 2, 2, 1 맞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 그러면 2 넣으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얘 계산해서 넘기면 이거 넘기면 몇이야? 3이고 2에 2야? a가 2분의 3 나오네요? 근데 a가 2보다 커야 되지? 아니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또 안 나와. h가 연속이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가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되잖아. 2 집어넣었을 때 둘 다 0 돼버리면 연속이잖아. 그러면 얘 뭐예요? k가 2라는 얘기지. 끝났죠. 이렇게 해서 gx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gx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hx가 완벽하게 나와버리죠. 그러면 gx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면서 x 빼기 3 되고, 얘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a 없어지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겠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풀려서 h1이 ha랑 같다. h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ha랑 같다는 a는 2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 그럼 a 값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a 값 나오면 h1, h3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키는 결국에 이 gx 구해내는 건데, 제가 문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희망적이라는 게,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면 이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고, 12번 같은 경우부터 여러분들이 살짝씩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사실 12번, 13번 쪽이거든요. 근데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막상 보면 제가 말만 많았지 쓴 건 적었어.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문제가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딱 배운 개념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지금 내 말이 다 이해가 되신다면 되셔야 돼요. 되셔야 돼요. 되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다가 되셔야 돼요. 무조건 되셔야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야. 이거는요, 그냥 풀면 되죠.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고요. 그러면 양수에서 n항까지 합을 예라한다. 근데 사실은 뭐 쭉 그냥 정말 여기는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4.13번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게 얘 S3, S6이에요. 근데 첫째 항이 양수인데 양수에서 사실 양수에다 양수를 계속 더하면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해서 같아지거나 뭐 이런 식이 돼야 될 텐데, 근데 S6이랑 S3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더했을 때.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먼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 어차피 이거를 나눠봤자 S3이 마이너스 S6이랑 S3이 S6 이렇게 같을 때 두 개로 쪼개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 얘, 두 번째 케이스 얘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어쩌고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써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S3과 얘를 또 한번 비교를 하면 되는, 이거는 순수 계산 문제예요. 뭐 아이디어고 나발이고 문제 해석이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키워드로 보자면 뭐예요? 정말 딱 하나 쓰이는 키워드, 절대값.
뭐 어떻게 해라? 양일 때 음일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저 둘 중 하나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A랑 D랑의 관계가 나오면서 얘는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야. 오히려 이런 문제 쉬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뒤로 갈수록 어렵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으니 여러분 무조건 15번이 킬로일 것이다. 뭐 22번이 킬로일 것이다 해서 벗어나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문제를 다 보셔야 됩니다. 14번. 자, 얘는요. 이것도 별거는 없는데 계산이 오히려 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이면 푸시면 되거든요. 사실 방정식 얘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K가 0일 때 얘 0이면요. fx 더하기 gx 하면 그냥 3차 함수 나와요. 3차 함수와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x축이랑 이렇게 그려서 오직 하나의 실근 갖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계산. fx-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자, 그러면 쟤는 kx가 살아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차함수잖아. fx 빼기 gx에서 찐으로 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너무 계산 문제라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 되고 얘 그러면 kx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얘가 돼서 얘가 kx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요? 3차 함수와 0,0을 지나는 1차 함수 얘네의 교점이 몇 개다? 2개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찐으로 그려버리시면 되고 그렸을 때 0,0 지날 때 실수 k의 값 결국에는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죠. 접할 때의 기울기 찾으라는 얘기지. 요거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이번에는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게 문제인데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gx 그래프 생각했을 때 얘는 요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얘가 무조건 양으로 나와야겠네요. 이쪽이 무조건 양이니 gx가 무조건 양이어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혹시 깜짝 놀랐니? 자,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얘 무조건 양이라는 얘기야. 근데 gx 그래프가 뭐예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부터 1을 지나는 그래프지. 그러면 이 안에서 이미 의미가 존재해. 이미 의미가 존재해. 맞아? 맞아? 양이어야 되니까 gx가 요렇게 갖는다는 얘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는 이러면서 문제가 시작하는 건데 요것도 계산이 좀 많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사실은 위의 문제랑 별반 다른 문제가 아닌데 여기 약간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수투 88번 문제고 여러분 제가 요 범위는 이미 업로드가 끝나서 저를 막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지금 봤을 거야. 근데 여기 아주 약간의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이게 제가 지금 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접선을 구하다 보면 접선을 구하다 보면 겹치는 점이 생기면서 되게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거든. 그 함정을 피했냐 안 피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정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교점 구할 때는 뭘 해라? 교점 구할 때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러면 뭘 해라? 좀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려라. 너무 대충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난 그래프를 정말 대충 그리고 X축, Y축도 웬만하면 안 그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프를 꼼꼼히 그리면서 문제를 풀 때는 그거는 교점을 찾거나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5개가 되도록 이 KX랑 얘랑 뭔가를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그리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거 교점을 그래프에서 확인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프를 조금은 더 진중하게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디귿 때문에 조금 이제 틀린 친구들이 많았던 문제.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5번을 안 봤지만 이 14번이 그나마 1번부터 15번 사이에서는 조금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고 제가 늘 얘기하는 또 이렇게 가나다 문제, 빈칸 넣기는 게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힌트를 잔뜩 주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쫄아서 넘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풀어 나가고 심지어 뭐 닮음이다. 우리 도형의 8대 성질, 도형 8대 성질은 무조건 외우고 가라고 했었잖아요. 너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그냥 원주가
중심각,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아니면 삼각형에서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 내려가라. 이 8가지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닮음이라고 주고 각도 같은 거 다 주고 이런 무조건 푸셔야죠.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문제. 그냥 따라가면서 위아래 내용 이해해가면서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이런 거는 그냥 계산, 심지어 밑이 5로 통일돼 있어. 이런 거는 그냥 잘 푸시고요.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문제. 예에서 살짝 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인테그랄에서 계산이 나오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라고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뭐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잠깐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고 이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거든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부터 2로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여기서 힌트가 이거잖아. 힌트가 이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면 x값 무조건 뭐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음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2x의 세제곱에 음이니까 마이너스 6x의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 다시 절대값 x 들어간 형태로 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랑 빼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없어져서 결국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산을 해라. 근데 얘 심지어 2x 세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식이. 기함수야. 없애. 날리고. 얘는 x였으면 기함수였겠지만 절대값 x이기 때문에 v자로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돼서 0부터 2까지 계산해서 2배 때리면 된다. 끝.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가 뭔가 복잡해 보일 땐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수를 읽고 푸셔야지 무작정 막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계산. 이거는 2의 k제곱 뭐 2k 이런 게 나와서 그냥 얘는 자연수 우리 외운 식 있죠? 써주시면 되고 1차일 때니까 써주시면 되고 얘는 공비가 2일 때 3일 때 요런 거 계산해 주시는 거 등비수열의 합이랑 그냥 자연수의 합 계산하는 문제. 자, 얘는 뭐 이거 문제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몇 차니까? 가능한 문제지 가능한 문제. 왜 몇 차니까? 범위가 안 나와 있는데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으려면 2차거나 4차거나 6차 등의 짝수차 수여야 이렇게 되면서 x축보다 위에 둥둥 뜰 수가 있지. 오케이.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20, 21, 22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힌트가 꽤 많이 나왔어. 왜냐면 A1이 1부터 2 사이를 주고 그럼 얘가 막 1점 몇인데 여기서 2 빼면 음이 나오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음이 되고 뭐 음량을 지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우리 키워드 중에 뭐가 있어요? 키워드 중에 이제 수열 문제 풀 때 여러분 무조건 너네 뭐부터 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나열은 무조건 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수열이긴 하지만 얘네가 공식이 무조건 쓰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이 쓰이지 않으면 뭐다? 나, 기, 규 이걸 생각해라. 나열, 기준항, 규칙. 기준항이 있어서 그 양옆으로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있어서 0을 오가는 그 기준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규칙이 있거나 몇 번 돌다 보면 규칙이 있거나 근데 이것들을 보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야 된다. 근데 A1을 그냥 1부터 2 사이라 줬으니 A라고 놓고 얘네 그냥 그러면 얘가 A면 두 번째 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두 번째 항은 A-2가 되면서 걔는 음이 되겠네. 음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네. 이러면서 A1, A2, A3에서 어디까지 쓰래? A7까지 쓰래. 그럼 A7 나오겠죠?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 A1 나오겠죠? 끝!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21번인데 이거는 그래프가 없는 지수와 로그잖아.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의 점 A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좌표 평면의 점 A가 A, B인데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를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되고 오직 하나 존재해? 알았어. 그러면 저 A라는 애가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제가 뭐냐면 점 A는 얘 위의 점이야. 그러면 A, B라는 애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맞아. 근데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써요? 이 점 그냥 찐으로 구할 수 있잖아. A'이라고 하고 이거 뭐라 그러면 돼? Y는 X 대칭이면 뒤집으시면 되죠. B, A구나.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로그는 지수로 바꿀 수 있고 지수는 로그로 바꿀 수 있어. 로그랑 지수 중에 계산이 누가 더 쉬워? 지수가 더 쉽지. 지수가 더 쉽지. 지수로 그래서 바꿔버리시면 얘가 사이에 어쩌고 나오면서 지수함수식이 나와요. 근데 저 오직 하나 존재한다가 왜 나왔을까? 이게 몇 차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 2차 함수 같이 나와버려. 2차 방정식이 나와버려.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2차 식에서 교점을 얘기해? 근데 그게 오직 하나 존재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2차에선 뭘 생각해요?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뭐예요? 판별식 있죠? 이렇게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키워드에 있는 겁니다. 2차일 때는 판별식 써야 된다. 뭐 3차 접선일 때 비율관계 쓰는 것처럼 2차일 때는 이게 나왔을 때 근데 교점 개수 써. 2차에서 교점 개수가 나온다? 그럼 뭘 봐라? 판별식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있는 거죠.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어떻게 하세요? 난 이미 문제를 봤잖아. 여러분들이 정리하다 보면 빤하잖아요. 지수함수 계산인데 얘 막 여기 잔뜩 올라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가겠어요? 치환해서 가겠죠 이거. 2가 됐던 밑이 4가 됐던 뭔가 통일이 돼서 치환이 될 거야. 치환이 되고 나면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거 풀어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오직 하나가 A, B라는 A랑 B 각각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B도 나오고 K도 나오고 막 A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미지수인지를 잘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안 나시면 반드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듣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됐죠? 자 마지막 22번 이건 제가 그냥 투머치 해놨거든요. 투머치 해놨어요. 투머치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GX6였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 근데 뒤쪽에 그냥 계산이 좀 짜잘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 큐에 넣어놓지 않았고 투머치는 아직 업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3월학평 풀이 해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이 GX를 먼저 찾는 게 끝이야. 요것만 후딱 볼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거 지금 X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꼼꼼히 보면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gx야. 자 gx에 대한 정보가 꽤나 많이 나왔어. 최고차항의 개수 1인데 상수항이 0이라는 건 gx가 x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묶인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 1차식 이렇게 들어가면 3차식이 되겠죠. 그쵸? x가 바깥으로 묶일 수 있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gx는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2a 집어넣으면 양의 상수 a거든? 2a 집어넣으면 0되죠. 늘 쓰는 2a 집어넣으면 0되네. 그러면 x에 2a 집어넣고 g에 2a 집어넣었을 때 0돼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가 2a 집어넣으면 0되니까 g에 2a 집어넣으면 0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x-2a라는 식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식이 이렇게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인데 fx가 지금 연속인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고 여기서 이거 뭐야? 여러분 얘 뭐예요? 이거 상수예요? 아니야 이거 dt다. 이거 t에 대한 식이잖아. 얘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연속이야 아니야? 1차 함수 연속이지 찍. 연속. 얘는 몇 차라고? 몇 초 안 나왔네. 얘는 그냥 연속. 그럼 둘이 곱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 이렇게 돼서 제가 증명은 안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렇잖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미분해버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뭐 해요? 보통 제가 정정함에서 늘 나오는 게 양쪽을 미분한다랑 a 집어넣어서 0된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정정함 두 개 찾기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리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게 뭐야? 얘를 미분해서 x 똑똑 집어넣으면 그게 그냥 양쪽 미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유가 사실은 요 안에가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무시하고 수능에서는 어차피 이 안에가 연속일 때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x를 그냥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 양쪽을 뭐 해라? 미분해라 라는 걸 알고 있지. 양쪽을 미분한다라 그랬잖아. 안에 요 도함수가 연속일 때 원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그걸 안 봐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양쪽을 미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거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걸 증명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학, 우리 수능 교육 과정이랑 약간 그 벗어난 범위랑 살짝 달라. 근데 이렇게 속에 있는 요 부분이 도함수 부분이 연속이면 적분했을 때 이 원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더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 gx가 지금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요게 미분 가능하려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뭐가 문제예요? 그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꺾이는 부분이 늘 문제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나왔을 때 x축과 만나가지고 여기서 막 꺾이고 꺾이면 이런 데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지는 거지. 근데 지금 xgx라는 게 상황이 어때요? x의 gx는요. x의 x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고 x잖아. 여기 b랑 2a에서가 문제지. 문제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x에서 튕겨 나오면 되잖아. 그치? x축에서 튕겨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일 때 지나고 2a일 때 튕겨 나와서 얘가 0하고 2a를 지나는데 0일 때 지나고 2에서 튕겨 나와서 여기서 무조건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처리돼? 앞에 x 곱해져 있으니 얘는 제곱인 형태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계산이 들어가게 돼요. fx 그래서 얘 요거 만들었으니 여기다 집어넣고 양쪽 미분하면 이것도 막 미분하면 4차 미분하면 뭐 3차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한참이야. 그래서 요게 뒤쪽은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그 계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찾아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요만큼까지 여러분들 일단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뒷부분은 이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짧게 한 타임에 그냥 딱 40분 정도 잡고 제가 1번부터 22번까지 해석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문제를 직접 다 풀어드리진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3월학평 작년 거니까 요거는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공부하신 거 바탕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PDF 다운받아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 들어가기 한 3일 전쯤에 제가 올려드린 무료 특강에 있는 PDF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다운받아서 걔로 시간 한 90분 잡고 시험 보듯이 풀어보시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제로 한 큐 들여다보시고 3월학평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쭉 한번 정리해드렸으니 요것만 딱 보지 마시고 교재 앞뒤로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